한국에서 사과 작품으로 작품 활동하고 있는 윤병락이라고 합니다. 사과 작가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나만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남들하고 뭔가 달라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약간 강박관념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캔버스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형태의 어떤 변화들을 줘가면서 작업들을 해왔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몇 년 사이에 옛날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쓰시던 그런 기물들을 가지고 정물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 기법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부감법으로 내려다보면은 공간의 깊이를 이 물체의 그림자로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화면에 물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배치하는 위치, 컴포지션에 따라서 화면이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이 배경에 대해서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한번 없애고 이 물체 자체만 가지고 캔버스를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 시도했던 게, 그때는 이제 캔버스의 어떤 사각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는 물체인 주판을 가지고 처음 그렇게 해봤는데, 배경 없이 주판 자체만 딱 그려도 이것도 그림이 되네. 우리 옛날 그 올 오브 페인팅 같이 화면 전체가 물체를 꽉 차 있으면서도 그림이 되고, 그리고 제가 선택했는 주판이 다시 그 벽에 걸렸을 때 벽 전체가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제가 접시 위에 과일이나 나무 가지들을 걸치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관람객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도자기에 그렸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그림의 두께를 확인하고는 이게 평면이니까 이렇게 눈속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도 좀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왜 그림은 캔버스 안에 공간을 한정 지어야만 되냐 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림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그림이야 라고 캔버스 안에 한계를 딱 짓고 또 거기에 액자까지 해서 그림과 벽의 구분을 확실히 지어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변형 캔버스를 통해서 물체 자체가 하나의 그 그림이 되면은 그 그림이 걸려있는 공간 전체가 그림의 배경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캔버스 안에 공간을 한정 짓는 게 아니고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변형 캔버스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좀 감성적인 어떤 느낌으로 그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하면서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 그림에 많이 개입이 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그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물론 제 그림을 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봐줄까, 또 제가 그렸는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그리는데, 그리다 보면 또 낮에 있었던 그런 잡념들이 머리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 잡념을 생각하면서도 또 이렇게 그리는데 또 집중하다 보면은 또 그런 잡념이 떨쳐지고 그림에 몰입하게 되고, 인생사 자체가 그렇지만은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남들은 그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술로 풀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도 풀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좀 머리 아픈 일들을 그림 그리면서 푸는 편이거든요. 그 그림에 몰입하다 보면은 그런 게 어느 순간 다 잊혀져 버리고 그림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식물이든 꽃이든 그런 자연적인 것들이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지 그 자연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받고 약간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작업실에 좀 좁은 땅이지만 거기에 미니 정원을 꾸미면서 내가 심고 싶은 나무도 심고 또 꽃도 심고 하면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나무를 통해서 푼 거죠. 그걸 이제 심고 가꾸고 물 주고 하는 그 자체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과 그림 이전에 했던 정물 작업들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관법이었는데, 그때 정물을 가지고 이제 부관법을 할 때는 화면의 그 컴포지션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정물은 풍성하다 이것보다는 어떤 위치에 캔버스의 어느 공간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크기가 들어가고 그런 배치나 또 그림자의 어떤 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사과 작품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부관법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정물화 하면 측면에서 이렇게 45도 각도를 내려보는 게 가장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안정적인 어떤 구도를 주거든요. 그러면 물체에 겹쳐져 있는 어떤 것에 따라서 화면 안에서 공간도 만들어지고 공간의 깊이도 만들어지는데, 사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림자의 길이 말고는 공간의 깊이나 물체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오롯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사과 상자를 옆에서 이렇게 바라다보는 상자로 이렇게 먼저 한번 해봤었는데, 실제 사과 상자 같은 사실감은 더 주는데, 또 사과가 겹쳐져 있음으로써 투시도 생기고 그래서 공간의 깊이도 더 생기고 한데, 오로지 사과에 집중할 수 없는 어떤 이제 구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관법을 활용했을 때는 사과 전체가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지만 그걸 벽에 세웠을 때는 측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사과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긴장감도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닥에 놓고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안정적으로 당겨져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나 긴장감은 덜 생기지만은, 그걸 벽에 걸어놨을 때는 굴러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시각적으로 좀 더 긴장감도 줄 수 있고, 박스 전체를 내려다봄으로써 사과 전체가 담겨있는 어떤 위치나 배치를 느끼면서 그렇게 좀 풍성함을 같이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관법을 주로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